자,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 특히 이제 표준형이 정확하게 익혀져 있다면, 이제 좀 독특한 상황의 원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볼 겁니다. 독특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원이 어떨 때는 축에도 접하고 직선에도 접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접한다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과 직선을 다시 한번 보긴 볼 건데, 잘 그려졌나? 머리에서 보니까 아니네. 원하고 직선의 관계를 볼 텐데, 이런 곡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냥 세 가지인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나면서 접할 때, 안 만날 때.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접선이 많이 중요해요. 접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정보는 원 밖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개가 그려져. 원의 중심에서 수직이야. 이런 정보는 지금 배워져서 머리에 있는 정보일 거야.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심부터 접점, 거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거다.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정보인 거야. 이 정보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거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거리를 배웠는데, 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배웠고,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배운 거예요. 물론 선과 선의 거리도 배웠어. 평행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식을 접근을 할 거냐,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에 접근을 할 거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있는데 접점의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중심이 있는데 접선의 정보를 찾을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접한다의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과 접합니다 라고 하면 중심좌표에서 접점까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냐, 중심좌표에서 접선까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축에 접해요, Y축에 접해요, 동시에 접해요 라고 하는 축입니다 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아요.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우리가.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라고 하면 이 X축의 위쪽에서 접할 때와 아래쪽에서 접할 때의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 거야. X축의 위와 아래. 자, 근데 X축은요,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이 접점의 좌표가 어딘지를 알 수 있어. 이 접점의 좌표가 뭐겠니?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이 접점의 좌표는 A,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다. 직선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두 가지가 모두 원활한 겁니다. 축이라고 하는 정보는. 자, 그러면 이 A, B에서 A, 0까지의 요 거리가 반지름인데, 거리는 바로 B 빼기 0인 B가 거리가 되겠지. 반지름이 B와 같아요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B가 Y좌표가 지금 양수인 겁니다. 위에서 만나면. 자, 그러면 밑에서 접하게 됐을 때 이 중심좌표가 A, B라고 하면 지금 B좌표가 음수죠. 그러면 이 좌표는 역시 접점이니까 A, 0이 될 건데, 이 0에서 B까지의 이 거리가 0 빼기 B,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자, A, B에서 A, 0까지의 거리가 B 빼기 0인 거, 0 빼기 B인 거. 식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정보는 반지름과 Y좌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같군요 라고 쓰는 거야. 양수일 때는 그대로 B가 반지름, 음수일 때는 거기에 부호 반대로 해야 양수가 되니까 그게 반지름. 자, 그러면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해요. 중심이 A, B가 되고 R제곱이라고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을 R 값이
절대값 b와 같으니까 절대값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쓰겠다.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으니까 걔를 갖다 쓰겠다라고 익히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A, B, R 중에 R이라는 정보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인 거야. X축에 접합니다. 자, 상황 그림으로 이해되겠니? X축에 접한다.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상황을 봅시다. 자, Y축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X는 0. 자, 그러면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하는 원, 중심이 A, B야. 자, 그러면 X좌표, Y축이 오른쪽이니까 양수겠지?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 되겠니? 요 점의 좌표? Y축의 수직이니까 요 좌표가 0,B가 되겠죠, 요 좌표가.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는 A 빼기 0, A가 될 거고, 그게 반지름과 같은 값이 될 거다. 자, Y축의 왼쪽에서 접하는 원이면 중심좌표 A, B에서 A가 음수가 될 겁니다. X좌표가. 그럼 역시 이 Y좌표, Y축 위에 접하는 좌표는 0,B가 될 텐데 이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게 반지름과 같아요 라는 정보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이면 반지름과 뭐가 같냐? X좌표의 절대값이 같아요 라는 게 결론인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Y축에 접해요 라고 하는 원은 R제곱 대신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쓰겠다. 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자, 머리에 정리하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나 Y좌표의 절대값과 같군요. 무조건 같군요. 그 중에 누구랑 같을까? 거기까지 외워지지 않으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십시오. 중심의 X좌표랑 같을 거냐? 중심 Y좌표랑 같을 거냐? 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그려보고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랑 같을 거구나. Y축에 접할 거면 중심의 X좌표랑 절대값이 같을 거구나 라는 걸 자꾸 표현해보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식을 외워서 풀었다라고 하는 건 금방 까먹고 의미가 없어요. 도형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해되겠어? X축에 접하는 상황, Y축에 접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본인이. 그래서 정리하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상황의 중요 특징, 뭘 갖고 있다? 반지름은 A의 절대값과 같거나 중심의 Y좌표 절대값과 같을 거야. 이 내용은 머릿속에 있어야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림을 그려서 찾더라도. 알겠습니까? 자, 1번을 풀어봅시다. X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X축에 접해. X축에 접할 거면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접할 건데 중심에 Y좌표. Y거리구나. Y좌표. 자,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요. R제곱 대신 Y좌표. 절대값 3을 갖다 쓰면 되겠구나. Y축에 접하면 오른쪽 중심의 X좌표까지의 거리구나. 3,1이고요. X좌표의 절대값과 같구나. 이렇게 연결하라는 소리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1번과 2번을 기반으로 해서 이 3번을 갈 건데 3번이 어렵습니다. 3번이 이제 어려워요. 1, 2번이 아주 잘 익숙해져도 3번은 별개처럼 익혀질 건데,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것 자체로 난이도가 높아요.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여러분들이 뭘 상상해야 되냐면, 자, 이제 X축과 Y축이 합쳐졌는데, 자,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방금 전에 X축에 접하는 원이면 위에 접할 때와 아래에 접할 때가 있었고,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오른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서 접할 때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오른쪽, 위면서 왼쪽, 아래면서 오른쪽, 아래면서 왼쪽.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야.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X축에 접하는 게 위아래, Y축에 접하는 게 오른쪽 왼쪽이니까 위아래와 오른쪽 왼쪽에 합쳐져서 네 가지의 상황이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좌표 평면에 X축의 위면서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해요. 그게 1사분면에서 접하는 거야. 이렇게 1사분면에서. 맞죠? X축의 위면서 Y축의 왼쪽에서 접해요. 2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X축의 아래면서 Y축의 왼쪽 3, 4분면의 중심을 가지고 동시에 접할 수가 있고, X축의 아래면서 Y축의 오른쪽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이 원들이 다 합동 아니야. 그냥 그린 거야.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래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어느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거냐? 어느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거냐?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보면 이 A, B라고 하는 애가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자, 그러면 이 B의 값이 반지름과 같고 A의 값이 반지름과 같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과 A와 B가 모두 같은 상황이 되겠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A 대신 B 써도 되고 B 대신 A 써도 되고 A 대신 R 써도 되고 R 대신 B 써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 있는데, 자, A하고 B라고 하는 중심좌표는 우리가 지금 풀어봤지만 A, B인 중심좌표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0도 되죠. 그런데 유독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말하지 않아도 양수거든. 말하지 않아도. 반지름이 양수의 원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B가 모두 양수예요를 그냥 R 값으로 대체해서 다 쓰기로 합니다. R이 양수로 확정이니까. A, B의 부호는 R이 양수야? 그럼 중심이 R, R 양수네? 그러면 1사분면에서 접하는 애구나.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애는 반지름이 중심 좌표가 R, R이에요.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야. A, B 대신. 이해됩니까? 반지름, X의 중심 좌표, Y 중심 좌표 모두 같은데 A 대신 R 쓰고 B 대신 R 쓰고 이렇게 쓰겠다. 자, 그럼 2사분면으로 와보자. 2사분면의 중심이 A, B면 A는 현재 음수죠. A가 음수니까 이 길이가 마이너스 A란 말이야. 그지? 반지름이 마이너스 A라고. 그 다음 Y는 양수니까 B가 R이란 말이야. 그럼 2사분면에 접하는 이 원은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마이너스 A랑 R이랑 B가 같은 거야. 이때는. 그러면 A 대신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R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R을 갖다 쓰면 이렇게 돼요. B 자리에는 R을 갖다 쓰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쓰겠다.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쓰겠다. 자, 세팅이 반입니다.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쓰겠다. 자, 특징을 알면 3, 4, 3분면이 쉬워요. 중심이 플러스 플러스. 중심의 좌표가 R, R 이렇게 읽잖아 우리가. R, R. 그래야 풀풀 1사분면이지. 1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R, R이 나오잖아. 중심이. 마풀이 나온다는 거야. 마풀. 그럼 3, 4분면은 어떻게 돼야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이면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자,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야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자,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연결돼요? 그럼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이걸 고민해 보세요. 이 부호를 결정하라는 소리예요. 부호. 4, 4분면에서는 X좌표, Y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 나오려면 여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려면 플러스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1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3사분면, 4사분면일 때 각각 x와 h가 동시에 접하는 원의 표준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녀석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것을 문제에서 확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일단 각 4사분면별로 동시에 접하는 원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넷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구나. 4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카드를 뽑아야 되는구나. 그걸 먼저 신경을 써야 돼. 자, 가봅니다. 중심이 다음과 같아요.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4개 중에 하나라며.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4사분면에서 얘가 접하는 애구나. 4사분면에서 접하는 애구나.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R 값을 알려면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 아이고 미안, 뭐야, 뭐 하고 있니? 미안해. 중심이 다 나왔잖아. 중심이 2,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중심이 2, 마이너스 2예요 라고 쓰고 반지름이 2니까 4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만든다. 자, 필수 예제 풀러 가봅시다. 자, 다음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세요. 자,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중심만 필요하지 반지름이 필요가 없잖아. 1번이. 응? 중심만 필요하잖아. 그럼 x 중심좌표 얼마야? 5. y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뽑으면 쉽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게. 중심좌표만 필요할 때. 자, 자꾸 신경을 쓰시고요. 자, 정석대로 풀면 x의 2차항, 1차항. y의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넘겨주고 반의 제곱 25, 반의 제곱 4, 29를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 더하면 자 중심좌표는 5,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같고 했으니까 좌변이 똑같고 x축에 접해요. x축에 접해요. 자 누구랑 똑같다고? x축에 접하려면 y축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되는 y좌표가 0이니까 y가 0, x축은 y가 0, y가 0, 0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자, 중심에 대한 힌트도 없어요. 두 점을 지나는 것만 알아요.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의 표준형을 세팅을 하는 거야. 자, y축은 x는 0이었으니까 x는 0에서 a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1,0을 지나요. 1,0 대입.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2, 마이너스 1. 자, 대입해놓고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쭉 전개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는 그런 접근인 거예요. 자, 좌변 전개. 좌변 전개. 자,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버려도 돼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a제곱 소거되고 2a b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2b 는 0. 자 그러면 a 빼기 b는 2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지. 자 그럼 이때 a 대신 또는 b 대신 a 대신 2 플러스 b를 대입하던가 b 대신 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b 대신 a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b 대신 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야? b 대신 a-2를 이렇게 대입해서 이걸 풀면 자, 요 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a제곱이 되고 a제곱 하나 없애주고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a는 1 또는 a는 5가 나온다고. 그럼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5면 b는 3입니다. 이렇게 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두 세트가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알겠니?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자, 두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두 점 대입하면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을 풀게 된다. A, B에 대한 자, 그런 접근입니다. 자, 원이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한다. 뭐였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아요. x축은 y는 0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하라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y제곱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반의 제곱 플러스 반의 제곱 41. 자, 그러면 이 값이 r제곱이지. 이게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자, 요게 y좌표의 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k를 구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해돼? 자, 8번에다가 중요 표시 좀 해주시고요. 이게 나중에 시험 대비 때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유형이 됩니다. 2,4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첫 번째 뭐부터 살핀다?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가. 어느 사분면에서 접하는가의 정보를 먼저 찾아서 넷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넷 중에 하나.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반지름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반지름 값이 두 개가 나와.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xy축에 접하는 원은 자, 1사분면을 대표로 선생님이 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해라. 그러면 위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동시에 접하는 원과 아래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항상. 한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 항상. 이걸 잘 기억해. 그런데 그게 두 개인데 이 지나가는 점의 정보, 이 지나가는 점의 정보가 지나는 저 한 점의 정보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돼요. y는 x 위에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점의 x좌표,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러면 둘이 절대값이 같다는 거야. 2,4라고 하는 점은 y는 x 위에 있지 않지.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 지나가는 점이 y는 x 위에 있다. 지나가는 점이 y는 x라고 하는 그 위에 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누구니? 그러면 그때는 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해서 그 점에서 접해요. 두 점이. 두 원이 접해. 위치관계가. 그런데 방금 전처럼 그 지나가는 한 점이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 위의 점이 아니라 다른 데를 지나게 되면 그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는 원과 한 점에서 접하는 원은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 문제를 접근할 때. 그래서 저 3번까지의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나가는 그 점의 좌표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냐 없냐까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그 위에 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 두 원이 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원은 교차한다고 말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두 원이 접하는 거는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거. 두 원이 교차하는 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이것을 구별하는 거에서 있어요. 알겠어? 자, 1, 2, 3번. 자, 그 중에 그냥 지금
웬만한 문제들은 요 1, 2번에서 그냥 해결이 돼요. 요 3번은 고난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되고. 자, 2,4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왜 모두 구하라고? 두 개니까. 자, 그러면 몇 사분면인지 살펴라 그랬지? 2,4를 지날 거니까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애는 중심이 당연히 1사분면 위에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저 녀석이 지금 1사분면에 있으니까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 녀석이 2,4를 지나요. 대입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4R R제곱 16 마이너스 8R R제곱은 R제곱. 자, 여기까지는 모든 X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접근 방법의 공통사항이에요. 이렇게 대입해서 자, 그러면 R제곱을 이제 풀어봅시다. 자,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갈라지는 거야. R에 대한 식이 인수분해가 무난하게 쉽게 지금 풀었죠? 그럼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리면 그나마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예요.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렵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렵잖아. 지금 R값 2개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야. 그때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그걸 예상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한다는 뜻이야. 그럼 R이 2 또는 10이니까 첫 번째 원은 X-2의 제곱 또는 두 번째 원은 X-10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원이 2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필수 예제 8번의 결론인 거예요. 원 2개를 모두 구한 겁니다. 이해되니? 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은 2개가 있다. 두 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 질문 때문에 지금 3번이 나온 거예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데 안 되면 어려워. 인수분해가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얘는 아마 인수분해 될 겁니다. 웬만한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는 지금 아직은 출현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뭘 살핀다고요? 몇 사분면이니? 마이너스 2,1은 2사분면에 동시에 접해요. 2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여기 부호 뭐야? 불. 여기 마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여기까지 동시상황이에요. 공통상황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전개. R제곱 소구해서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거라고요. 그지? 자, 그러면 1,1인 중심과 5,5가 중심인 원 2개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루트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4 루트 2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된 겁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 이해됐니?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다. 자, 다음의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A, B를 구하래요. A는 양수랍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반형이 나왔잖아. 일반형이 나왔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겠지.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A, B 섞어서. 자, 그러면 X제곱 2AX Y제곱 6Y는 B-7. 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 자, 그러면 X 플러스 A의 완전제곱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은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왔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반지름이 루트 A제곱. 그냥 R제곱이라고 씁시다.
R제곱이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됐지. 자, 그러면 A가 양수래요. 이거 지금 음수죠? 그럼 어쨌든 R제곱이랑 중심의 제곱의 값이랑 B의 제곱의 값이 모두 똑같겠지. 지금 쓴 거 뭔지 알겠어? R제곱이랑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아요. 그거 쓴 거야.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랑 같다.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A고 R, R이니까 A는 3인 거예요.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는 9가 들어가고, 자, 그러면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R제곱이랑 중심의 X좌표. 자, 얘도 절대값 씌우면 R이고, 얘도 절대값 씌우면 R이고.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X, Y 측에 동시에 접할 때는 저렇게 풉니다. 자, 중심이 직선에 있고 제4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대요. 4사분면에서. 자,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중심좌표가 R, 마이너스 R이다 이 뜻인 거지. 중심이 이 위에 있다. 중심이 저 위에 있다. X에 대입하고 Y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찾아라. 이제 3 갖다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뭐지? 누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야 되는데 4사분면 위에 있는 중심의 좌표를 대입해라. 자,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9번은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스킵을 할 겁니다. 요 9번은 따로 이제 예전 강의는 있는데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때 다시 집중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스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은 우리 강의에 예전 강의에 중심부터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원 이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수업에서는 넘어갈 겁니다. 여기에 연습 문제 보시면 실력업 제일 마지막 문항에 요거 발전 예제 9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발전 예제 9번은 지금은 스킵을 하겠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